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4일 이재명 정부 1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죠. 민주당이 일방삭감했던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죠.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이번에 절반을 다 부활을 시켰어요. 이 예산 부활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로남불. 제가 또 하나일까요? 후안무치. 그렇지. 네. 내로남불, 후안무치.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특활비 때문에 살림 못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또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그 추경과 관련해서 안건에는 없었는데 네. 슬쩍 껴는 거예요. 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차라리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새 정부가 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항목에 넣었어야 되는데 항목에 슬쩍 그냥 끼워 넣기 한 거죠. 넣지 않고 슬쩍 끼워 넣기 하면서 거기에 또 뭐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왜 특활비 주냐 뭐 또 난리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내부에서도 9시간 토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당일날 그 여야 추경 회의 뭐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도 네. 막 계속 파행하고.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뭐 아예 안 들어오고 엉망으로 했다가 뭐 어차피 통과가 됐습니다. 참 본인들도 왜 없이 잘 하죠. 이번에 전국민 소비 쿠폰 그거 주느라고 국가 채무를 지금 20조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절감하죠. 없어도 되는 돈을 깎아야죠. 그 외에 자기들은 돈 있어야지 일한다고, 일하려면 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소비 쿠폰이 1.8조 증액을 또 했어요. 애초에 추경안보다 네. 소비 쿠폰을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쿠폰이라고 하니까 이건 돈이 아니다. 네. 현금 살포 아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건 현금 살포다. 현금성 살포다.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쿠폰에 대해서 엄청 애호갑니다. 아니 이거 이 경기도지사 할 때 상당히 재미를 봤어요. 그렇죠. 지역화폐. 지역화폐. 이 소비 쿠폰으로 하려면은 운영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앱 만들고 뭐 신청 시스템 만들고 하는 데만 돈이 5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는 그건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그 중간 수수료를 담당하는 그 기관 운영사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전 국민 소비 쿠폰이 13.8조 원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이 1.4조 원, 채무 탕감이 1조 4조 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말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영세 및 빚탕감 어떻게 보면 그래 막 그 신용불량자 되고 한 7년 동안 계속 뭐 임금 체불하고 뭐 체불하고 돈 받으면 다 또 뺏겨오고 그런 것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불쌍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도덕적 해이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돈 빌려서 안 갚고 뭐 신불자 됐다가 버티면 갚아준다. 언젠가는 정부가 탕감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뭐 그냥 무노동 무임금처럼 해서 나는 일 안 하고 기다리겠다. 두 번째는 채무 원인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채무 원인이 도박인가. 술 먹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사치하고. 그런데 썼으면 명품 과소비 해가지고 막 또 엄청 신용불량자 많다면서요. 네. 있다고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은행에서 해주면 은행. 네. 은행을 압박합니다. 네. 그래서 관치금융, 은행 건전성 영향에 상당히 피해를 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탕감 1조 4조 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심지어는 외국인들 빚도 탕감해 준다면서요. 우린 뭐 하여튼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정부 지출이 700조 원을 돌파해서 국가 부채가 1,300조 돌파합니다.
50%예요. 네. GDP 50%. 박근혜 대통령 때 400조 조금 네,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네. 1000조 가까이 아니 됐고 900조 정도 되고 900조 됐고 네. 지금 1300조. 1300조 이제 넘는. 누가 갚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한 20년 후손들이 갚는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그 일반 가정들은 재난 이 지원금,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 뭐 소비 쿠폰 15만 원 받는데 세금을 45만 원 내야 된다. 이게 겉으로는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더 걷어간다. 왜냐하면 국민의 일부는 아예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야 되는 이 이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채무를 갚으려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내가 어제 그저께 어제 산에 가서 어떤 분과 이거에 토론했는데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이지 않냐. 네. 근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야당이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전철비도 상당히 올렸어요, 서울시에서. 네, 50원 올랐더라고요. 예, 1,500원 찍혔는데 그래서 1,550원 됐더라고요. 어르신들 전철비 주지 말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게 낫겠다. 야당에서 주장할 것은 그겁니다. 10만 원씩 주자. 50세 이상. 그럼 우리 다 해당되잖아요. 네. 50세 이상 무조건 10만 원씩 주고 이 전철표는 본인이 끊고 타고 다니라. 그런 걸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그럼 여당은 이것을 미래 곡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는 그럼 10만 원. 우리는 20만 원 줄게. 그래.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에다 10만 원 더해서 20만 원으로 할게. 그렇게 할까 봐 이것도 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큰일이다. 그래서 야당은 많이 주자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여당이 그것을 긴축재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당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특활비도 82억 전액을 삭감을 해놓고 네. 지금 다시 그것을 40억인가요? 그래서 금방 또 다시 챙겨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네. 어제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출마한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지금 특종이에요, 특종. 네, 특종이랍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지금 지난주에 맡고 어제 혁신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혁신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혁신이 안 된다. 그냥 내가 당대표 출마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안철수 한다는데 철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철수를 합니까? 네. 아니 그리고 충분히 서로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는데 네네. 또 뭐 협의를 안 됐다 그러고 혁신위원 아마 박정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정아 의원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친한계 어제 아침에 비대위에서 혁신위원장하고 혁신위원을 통과시켜서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하고 한 5분 있다가 안철수 의원이 나 혁신위원장 사퇴한다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완전히 콩가루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는 혁신위원장 하면서 메스, 수술, 그 아픈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다시 도려내려고. 도려내거나 뭐 소독하거나 해서 갈아 끼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나는 당대표, 혁신 대표가 돼서 칼을 휘두르겠다. 완전히 박살 내겠다. 네. 그렇게 나왔어요. 네. 역시 안철수예요. 그러면 또 그 대표 나갔다가 또 누구 어떤 특정 대표 또 지지하고 또 사퇴하지 않을까 이제 또 철수하지 않을까. 또 철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분이 처음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내심 아니 당대표 나간다고 소문이 엄청 났는데 당대표 나갈 분이 혁신위원장을 왜 맡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가. 그럼 당대표가 돼서 혁신을 하고 내가 당대표가 돼서 그렇게 진짜 칼을 휘두르는 혁신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갔어야지. 왜 송원석 체제에서 그 혁신위원장을 덜렁 맡는지 저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역시나 철수하네요. 아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당대표가 이제 8월 중순 전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잠깐 속보가 떴다면서요. 지금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는데 예, 당대표 선거 일정이 나왔다면서요. 8월 15일 이후에 8월 16일이나 17일 그쯤 되겠죠.
충북 청주에서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서울 아니고 청주에서요? 네, 청주에서 서울 킨텍스가 아니고? 네, 서울에 아니 청주에 가면 제가 청주에서 학교 나왔잖아요. 네. 청주 고등학교입니다. 네. 그 우리 김영환 지사도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네. 그리고 충북의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비대위원 중에 최연장자가 박덕흠 의원이에요. 네네. 그분도 보은옥천, 영동, 괴산 음. 여기 지역구를 가진 이제 그 비대위원인데 아마 박덕흠 의원이 또 이 작업을 또 한 게 아닌가? 아니요, 왜냐면 뭐 충청권에서 해서 충청 민심을 충청 민심을 잡아야 된다. 잡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뭐 킨텍스에서 했던 그런 고리타분한 것보다도 네. 혁신의 모습으로 네. 우리가 내려가서 그럼 저도 또 청주 우리 고향 한번 또 가게 그 생겼습니다. 앞에 가셔가지고 이제 안내하셔야 되겠네. 안내. 예, 안내. 오시는 분들 봉사를 좀 하세요. 봉사를. 네네. 거기 보면 청주시 보면은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사직체육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8년 9년 그때쯤 거북선 모양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아니 근데 리모델링 계속해서 안에는 뭐 좋아요? 그럴듯합니다. 아직도 네. 거북선 모양이라고 제가 거북선처럼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그 실내체육관이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100주년 지난번에 100주년이었거든요. 작년에 그 안에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전당대회를 당대표 선거하는 전당대회를 서울이 아니고 청주에 가서 충청권에서 한다. 뭐 그거 자체는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공식 의결을 해서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크다. 저희 방송에서 속보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특종을 또 하나 했네요. 네. 자,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일 지금 6월 말부터 저기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국제선거감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국회에서 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 그 워싱턴 타임즈를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 다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UFC 행사 직전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 세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그거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뭐 몇 개 언론사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보도를 많이 하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장 고동석 국장이라고 이분이 57세이신데 원래 한국일보 출신이시거든요. 자택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들리는 얘기가 최근에 이 사정 당국의 수사를 한 세 차례 받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카이데일리에 계시다가 나오신 조정진 대표가 트루스 데일리라는 언론사를 지금 만드셨고 여기서 이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지금 이제 미국의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정부 드디어 부정선거 폭탄 터뜨렸다. 이런 타이틀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FC 알죠? 네네. 격투기. 그 성격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좋아하고 이 UFC 격투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성격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막 저돌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전선거 이 미국에서는 이 사전선거라든가 이런 게 부정선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는 뭐 각 주별로 하기 때문에 미국 선거 시스템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독특해서 개표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우리랑 동일시 선상에 놓기는 조금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이 부정선거 때문에 한번 낙선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당에 막 그 지지자들이 난입해가지고 네. 큰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절치부심하면서 다시 대선에 도전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을 다시 이제 맡았고. 복귀하는 이제 그런 경우 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이에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민주당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차도 차고 넘친다. 그런 말도 이게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우리말에 많이 듣던 것을 해석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라들에서의 어떤 조직적 개입과 불법 선거 이것이 이제 혹시 우리나라가 아닌가. 특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제3세 국가에 개입해서 앞으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나라들을 규합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것도 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우리가 혹시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길까, 그리고 중국과 같이 할까 그런 것들이 외교적으로는 가장 지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2020년 미국 대선은 외국 세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조작됐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불법 선거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FBI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뭐 유럽이라든가 그 서남아시아 이런 데보다도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이 중국과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입니다. 네. 태평양 연안국가. 태평양 연안국가인데 그중에서 우리 일본과 한국이 전초기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국 회의도 미국이 왜 주재하냐? 그러면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나라가 한국이 가장 좋습니다. 위치, 지정학상으로.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개입이 있을 개연성이 지금 많다. 그렇게 보고 지금 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법무부에도 우리나라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고서가 전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정보국. 예, 이 법무부가 국제선거 무결성 조사 확대를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미국 내 선거 조작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 정보기관 뭐 FBI 같은 곳이 있죠. 사이버 범죄 수사부서는 이미 관련 사이버 부정 행위 및 우편 투표 조작 정황 등을 추적 중이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국제선거 감시단의 감시단장이 그 단현명 모스탄이라는 국제인권 예전에 이제 인권 사법 대사죠. 트럼프 일기 시절에 이분이 국제선거 감시단의 감시단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나 그 존 밀스 대령이나 그랜드 뉴섬 뭐 이런 분들 다 한국에 대선 전에 왔다 가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제사회, 특히 민주주의 체제의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 커밍스라는 한국계 언론인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분명히 한국의 애국 시민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국의 부정선거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적 수사의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반미 운동을 많이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또 뭐 일각에서 뭐 미국에 대한 그런 뭐 긍정적인 성적을 휘두르고 하는 세력도 있지만 이거에 반대하는 반미 또 운동이 시민 광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 민주당 소속 김동아 의원 서대문구입니다. 이 민주파출소 지금 뭐 소장인가 봐요. 모스탄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아마 고발했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에다 고발했어? 모스탄 대사라는 정체불명의 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 중입니다. 법적 처벌과 금융 치료를 받도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모스탄 대사가 7월 14일, 19일 민경욱 의원 그 페이스북에도 이것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은평제일교회 저희 지역입니다. 네. 여기 이제 아주 은평제일교회 이제 심화보 목사님인데 여기에서는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영화도 제작하고 네네.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열심히 나와서 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물론 뭐 그 설교 내용이라 이런 것들은 뭐 성경 내용을 또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는 뭐 없는 걸로 같은데 지금 그런 활동은 보수 단체 중심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교회, 네. 은평제일교회입니다. 네, 이 은평제일교회 초청으로 이 모스탄 대사가 7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한국을 재입국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민주파출소가 모스탄을 그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무슨 안동댐 사건 이걸 언급한 것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고 외교부 및 법무부에 입국 불허 요청서를 공식으로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민주계죠. 정의당, 녹색당 인사들이 혐오와 허위 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라면서 공개 압박에 나섰어요. 근데 이제 이 민주파출소 김동아 의원이 모스탄 대사를 정체불명의 변호사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미국에서 대사면 국무장관 앞으로는 할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차기에 미국 대사로 주한 미국 대사로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어요. 이 대사급이면 네. 뭐 주한 미국 대사보다도 미 국무장관 정도 그 정도로 할 건데 만약에 막 입국 금지하고 그러면 네. 외교 문제가 엄청 크게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만약에 이분을 입국 불허를 했을 때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 아니 이제 비판이 아니고 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외교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비판 차원이 떠나서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당을 못할 텐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민주당식의 그 발언들 네. 지금 뭐 이 모스탄 대사를 정체불명의 변호사 뭐 이렇게 지금 표현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과연 민주당의 이런 이 뭐라고 할까 이런 그 진짜 나오는 대로 말하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이라는 사회와 이렇게 맞섰을 때 지금 한국처럼 본인들이 우위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구촌 사회고 세계화 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화 시대인데 국제적인 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영유아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 젠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에서 이제 NGO라는 것은 국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NGO 뭐 부정선거 이런 것도 국제적인 연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네. 이것이 어떤 국가 간의 아젠다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제적 대세이기 때문에 유엔 산하에서 뭐 UNDP라든가 UNEP라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엔 기구가. 네. 그런 것이 뭐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정부의 활동보다도 민간 활동을
막고 제지하는 그런 걸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비판받을 그런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분은 신분이 확실해요. 그 정확한 명칭이 국무부의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 로스쿨 학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계에서는 두 번째로 로스쿨 학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계다 보니까 이제 국제 형사 사법 이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특히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분을 만약에 탄압했다.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떳떳하면 검증받으면 되는 거지. 수사를 해서 뭐 아니면 아닌 걸로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이분의 특히나 이렇게 선거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하는 발언들은 이거는 그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다라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런 걸 탄압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만약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뭐 민경우 의원도 이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이분이 왔을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지금 SNS 상에서 이분들이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대요. 협박도 많이 받고 있고 뭐 좌파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신체적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철저한 보호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 이거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야, 참 결국에는 제가 그랬죠. 미국이 수사해 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수사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지력이 대단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분명히 아니 기억을 안 나도 기억 네. 난다고 해야 돼요 여기는. 아니 도대체 아니 대한민국에서 안 밝히는데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왔다가 미국에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법에 앞에서 가면 검찰에 가서 모르쇠를 일관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몰라도 아는 척. 분명히 미국에서 수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부정한 이 선거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이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이게 뭐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의혹들을 보면 큰 거고요. 수사는 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뭐 대한항공을 통해서 투표지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A웹이라는 그 국제 선거 무슨 협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중국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 전산망이 뭐 서로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한정해서 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해소를 못하고 그건 저는 보수 정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결국 끝내 미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고 저는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모스탄 대사가 왜 이재명 대표의 그 어릴 적 안동댐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을까? 저는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러고는 지금 모스탄 대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했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이 루비오 장관이 온다고 했다가 5일 남겨두고 지금 취소를 한 상황에서. 네.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까, 순탄하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가다가는 9월 유엔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모스탄 대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다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그 입국이 거부당하거나 또는 이런 그 극좌 성향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한미 동맹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뭐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한국 부정선거의 의혹 진실이 미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